블록체인 비즈니스 전문 방송 불세. 네, 안녕하세요. 디지털 마케팅 전문가 홍준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토큰 이코노미 아키텍트 경력 박사 이유입니다. 네. 박사님 오늘은 또 우리 한번 가야죠. 크립토 펀드. 크립토 펀드 가져야죠. 전문 분야 나왔군요 또. 네. 크립토 펀드의 현재와 미래. 저희가 그 토큰 이코노미 테스트에서 그 공개 그 세션을 가졌는데 그때 이제 오현석 디블락 오현석 파트너께서 발표한 자료를 가지고 저희 그 공개 세션 때 너무 많이 오셔가지고 200명 넘게 오셨어요. 확 찼는데 그리고 깜짝 놀란 게 연령대가 제 느낌에는 한 22세에서 65세까지 오셨어요. 너무너무 다양해요. 이렇게 오셔가지고 저희 깜짝 놀랐잖아요. 그리고 우리 서가지고 1시간 동안 Q&A 했잖아요. 분위기 되게 좋았습니다. 너무 재밌었습니다. 너무 재밌었어요. 스탠딩 Q&A. 저희가 더 많이 준비하고 지난번에 방송한 프레임워크를 중심으로 한 것까지 다 만들어서 마지막에 멋지게 피날레를 날리도록 하겠습니다. 기대해 주십시오. 그때 나온 거 이제 크립토 펀드. 크립토 펀드 이게 오빠트너는 센스가 있어. 크립토 펀드를 위키에서 뒤져보니까 안 나와. 찾아봐야지. 안 나와. 이게 재밌었어요. 이게 오현석 파트너의 특유의 그 어떤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모든 우리 정보의 근간은 다 위키피디아에서 찾아야 된다. 찾아봤는데 안 나왔다. 이제 크립토 펀드는 뭐냐면 사모 ICO에 투자하여 이익을 거둬들이는 사모 투자 자본을 크립토 펀드를 한다. 사모가 뭐냐? 개인 및 기관을 모집하여 조성한 자금. 피엣 또는 크립토. 그래서 특히 이제 그 자금 모집 분야에서 법적으로 유명한 용어가 사모랑 공모가 있거든요. 공모는 뭐냐면 법적으로 50명 이상이 그런 그 자금을 출자를 한다든가 참여하는 걸 많은 사람, 그다음 큰 금액, 긴 기간 그걸 이제 공모라고 보고요. 사모는 49인 이하입니다. 근데 더 엄밀하게 들어가면 사실은 저기 권유를 50명 이상하게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걸로 이제 판가름 나는 건데 뭐 권유했는지 안 했는지는 법적으로 밝히기가 어려우니까 인원수로 가는 거죠. 그래서 50인 이상에게 자금을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거는 공모다. 그 49인 이하까지 받는 거는 사모다. 라고 많이 보는 거죠. 그래서 크립토 펀드 같은 경우는 그 기존의 벤처 펀드든 이런 그런 펀드 형식을 취하다 보니까 그리고 벤처 펀드나 뭐 이런 저기 그런 그 투자하는 이런 펀드들을 다 프라이빗 에퀴티라고 하잖아요. 프라이빗하게 모으는 거거든요. 사적으로. 친한 사람들끼리 49인 이하로 모아가지고 그 다음에 크립토니까 ICO 프로젝트에 주로 투자하는 그런 자본을 저도 이게 하나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뭐 VC는 아니니까 그런 부분에 되게 근데 이게 도대체 그러면 그냥 사업 계획서를 가지고 혹은 시리즈 A 받은 다음에 좀 더 사업을 발전시킨 다음 B를 받는 사업 계획서를 도대체 뭐가 차이지의 느낌이 많았는데 지금 보면서의 느낌은 그런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신속함을 추구하는 방식이 크립토 펀드의 방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. 이 얘기를 들으면서. 그렇죠. 그래서 2014년도에 이더리움이 1,800만 불을 이더리움이라고 우리 맨날 잘하잖아. 있어? 저는 이더 요즘 별로 없어. 저도 없어요. 큰일 났어. 있어 없어. 2014년에 이더리움이 큰 원을 하나 만들어내면서 그래서 근데 첫 번째 그 ICO는 마스터코인이고 이더리움 전에 2013년도에 있었거든요. 다만 뭐랄까 진짜 ICO 세상의 시작 서막을 알린 게 이세리움이다. 이세리움이고 이세리움이 어떻게 서막을 알렸냐면 ERC20 기반으로 토큰을 발행할 수 있는 EVM 플랫폼을 만들었어요. 자금을 상징적으로 큰 자금을 빠르게 모일 수 있는 걸 보여줬을 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확산될 수 있는 기술적 기반도 만들었다. 그게 이제 2014년의 중요한 포인트가 된 거죠. 2015년도에 ICO가 어거가 또 이게 어거지로 모은 거 어거지로 많이 모았어요. 그래가지고 토큰 구조가 너무너무 복잡해요. 그래서 베팅해가지고 돈을 따는 그런 그 프리딕션 기반의 베팅 게임인데 어거지 같아. 좀 어렵습니다. 어거가 2015년에 근데 했고요. 초반에 빨리 진출했기 때문에 시총이 4천억 정도 되면서 상당히 그래도 의미 있는 그런 ICO를 해줬고요. 그 다음에 다오, 웨이브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ICO 규모가 더 커졌어요. 규모가 이제 앞자리가 막 달라지기 시작하죠. 커지기 시작하고 본격화된 거는 2017년도죠. ICO 원년은 2017년 이후부터 원이 너무 많아졌어요. 뭐 파일코인, 뱅커, 테조스, 테넥스, 킥, 뭐 여러 가지가 있죠.
그래서 파일코인이 네, 대표적인 여기 큰 애가 2,600억 시대를 연 거죠. 아시죠? 2,600억 시대. 대를 쭉 돌파해서 돌파했죠. 네, 2천억. 네. 예, 2018년도 오면서 네. 텔레그램이 너희들 다 꺼져. 다 꺼져. 너희들 다 꺼져가 된 거죠. 텔레그램이 거의 2조 가까이 모았다고 제가 들었거든요. 그렇죠. 첫 네, 번째가 8,500억 정도로 모았는데 네, 공식적으로 모았던 게 8,500억. 네, 네. 두 번째 프라이빗에서도 또 모아서 한 2조 가까이 모았다고 들었고요. 이러면서 최근의 ICO 분위기는 그렇죠. 퍼블릭 안 가고 그렇죠. 프라이빗에서 다 끝내는. 네. 워낙 돈이 많이 모이니까. 텔레그램이 어떻게 보면 게임의 룰을 바꿔버린. 그렇죠. 네. 텔레그램이 그걸 극명하게 보여줬고요. 맞습니다. 그런 케이스라고 그래서 탑 20를 보다 보면 텔레그램, 파일코인, 테저스, 이오스. 네. 사실은 이오스는 더 많이 모았어요. 네. 여기에 2천억은 맞습니다. 그거거든요. 프라이빗 금액이 2천억이고 맞습니다. 퍼블릭으로 거의 1년 가까이 했잖아. 했기 때문에 계속 모은 거 그렇죠. 그거 하면 훨씬 더 그래서 많이. 이오스가 좀 팔기 시작했더니 막 그 이세리움이 가격 폭락한다 막 그런 얘기도 있었죠. 쭉 있었고 뭐 킨, 테넥스, 캐시도 있고. 이 안에 근데 국내 게 거의 없어서 근데 마지막에 확실히 한국 걸로는 이 아이콘 프로젝트가 어쨌거나 거의 450억 정도 탑10 안에 들었다. 그렇게 보고 있고. 엄청난 큰 시장이 만들어진 거죠. 그리고 거기에 덩달아서 크립토 펀드도 원년은 2017년이라고 봐야 되고 그렇죠. 2017년도에 167개 펀드가 만들어졌어요. 네, 금액이 모이고 만들어진. 그래서 총 251개 펀드에서 5조 정도가 지금 돌아간다는 거죠. 사실 VC셨으니까 VC 규모로 볼 때도 이 정도 규모면 어마어마한 거잖아요. 우리나라 VC 전체 1년에 투자되는 금액이 3조 간 넘거든요. 근데 크립토로 일단은 5조 정도 된다. 그리고 상당히 이제 커졌고 올해 ICO 사실 예상 금액이 1분기만 저희가 얼핏 봤을 때 1분기만 5조인가 6조인가를 했거든요. 3조 넘었었죠, 확실히. 5조가 6조 했기 때문에 작년에 한 6조 가까이 했고 1분기면 5조 6조 했기 때문에 올해는 한 뭐 20조 넘을 거라고 ICO 규모가 예상이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올해 크립토 펀드 규모도 20조까지는 못 가더라도 최소한 10조는 넘어가지 않을까. 그 정도 규모까지 갈 그 것이다. 정도 갈 거라고 예측은 해봅니다. 그래서 수익률이 비교가 안 돼요. 비교가. 사실 이거는 정상적인 시장의 수익률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. 그렇죠. 이게 점점 하향 평준화는 되겠지만 기존의 전통적인 펀드의 수익률이 8.7%거든요. 그렇죠. 우리 이자율이 지금 완전히 1, 2%에서 막 깔고 있는데 8.7%면 야 그래도 뭐 이자 받는 것보다는 투자하는 게 낫겠다. 그래서 여기도 돈이 몰리는 건데. 돈이 몰리는데 크립토는 3,000%예요. 2017년에. 30배. 이거는 물론 이 시절에 계속되지 않겠지만 문제는 3,000%가 300%만 돼도 혹은 3배야. 30%만 돼도 그래도 30%만 훨씬 높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게 20% 10%로 줄어들 때까지도 계속 이 시장은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이 시장과 경쟁하는 관계라고 하면 대부분 이 시장에 있는 비용을 가져올 확률이 높다라고 봐야겠죠. 그래서 이런 프라이빗 에퀴티 시장에서 엄청난 큰 기업들도 크립토 펀드로 많이 넘어오고 있고요. 개인들의 자금도 급속도로 많이 넘어오고 있습니다. 특히 이제 초반에 크립토 펀드 운영한 사람들은 다 이더리움 ICO로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자체 펀드 만들어가지고 재투자를 많이 했거든요. 그 얘기는 자금의 안정성이 이미 크립토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피앗머니를 바꿀 이유가 없이 크립토를 더 확산시키는 전략을 두고 있고 뭐 해슈드의 김서준 같은 것도 마찬가지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다시 피앗머니가 100%로 다 들어오는 게 아니라 20-30%만 들어와도 전체적으로 그 밸류 레버리지 효과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. 그렇습니다. 그래서 크립토 펀드가 뭐 하여튼 오연석 파트너가 전망하기로는 올해는 좀 끝물 아닐까, 뭐 10%까지 좀 이렇게 다운되지 않을까 수익률도. 하지만 10%도 매우 높다는 거죠. 근데 제가 보기에는 10%가 넘어갈 겁니다. 넘어갈 거라고 보는데. 최근에 비트코인 가격이랑 사실은 크립토 펀드 수익률은 되게 연동이 많이 되는데 비트코인이 계속 뭐 800만 원 선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뚫지 못하잖아요. 뚫지 못하고 약간 하향하고 있는 느낌이 있으니까요. 최근 한 6개월 정도 크립토 펀드의 성과들을 보면 플러스 난데가 사실은 뭘 게 없어요. 그렇죠. 마이너스도 많이 나오고 있다. 그래서 그만큼 리스크도 높다라는 걸 이해를 해야 되고요.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서 정리해서 보면 벤처 캐피탈 펀드와 크립토 펀드가 있는데 벤처 캐피탈 펀드는 5년에서 10년 여기서 뭐 1년에서 2년인데 크립토 펀드도 점차 기간이 늘어나는 추세. 하지만 처음에는 매우 단기였다. 3년, 4년, 5년까지도 가는 걸 많이 보고 있고요. 맞습니다. 투자 받을 때 스타트업들이
뭐 듀딜리언스 그쵸. 해가지고 아웃나오 뭐 힘들어하고, 회계사 파견해가지고 실사하기도 하고 한 줄 고치려고 막 애쓰고 계약서도 마찬가지고 네. 기존의 계약서 다 까보고 이사회사로 다 까보고 그러잖아요. 여기는 너무나 스피드가 빨라. 의사결정에서 퀵 네. 정말 빨리 네. 의사결정하고 해줘야 되는 듀딜리언스 거고. 절차도 되게 그렇죠. 단순화돼 있고 네. 이거는 장기적으로 바라보지만 크립토 펀드는 단기. 왜냐하면 투자하고 나가지고 6개월 1년 안에 다 상장을 그렇죠. 하거든요. 그렇죠. 충분히 엑시지 가능하거든요. 네. 그리고 벤처 캐피탈 펀드 같은 경우는 뭔가 계약서가 뒷담화나 네네네. 뭔가 뭐 이거 하지마 하지마 네네네. 자금 뭐 저기 빌려주거나 할 때도 승인받고 뭐 유상증자 할 때는 당연히 그렇죠. 승인받고 뭐 임직원 퇴사도 금지되고 그렇죠. 퇴사 안 되잖아. 그렇죠. 투자받으면서. 저 바로 사인했죠. 네. 2020년까지 퇴사 불가입니다. 제가. 네. 하여튼 그런 게 있어서 권한 뭐 네. 책임이 너무 많아. 지나치게 뭐랄까 지나치게 규율화되면서 네.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는 느낌인 거죠 이쪽은. 네. 여기는 크립토 펀드는 너네 얼마에 살 거야. 디스카운트 얼마로 해줄 거고. 그래? 그다음에 콜. 네 그렇죠. 우리가 코인 주고 나가지고 몇 개월 동안 팔지 마. 그렇죠. 끝. 음. 없어. 네. 너무나 네. 단순하죠. 그러니까 속도는 빨라지는 거죠. 속도도 빨라지고 네. 그리고 뭐 얘네들도 뭐 권한을 뭐 이렇게 그 요구할 게 별로 없어. 그렇죠. 그냥 투자하고 나서 ICO만 되면 돼. 예, ICO만 그렇죠. 빨리 해줘. 네. 그거만 되거든요. 네. 그래서 그 이상이 특별한 뭐 없으니까. 그런 게 없어. 맞습니다. 뭐 비즈니스 솔직히 뭐 아주 그 노골적으로 얘기한다면 비즈니스가 잘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는 ICO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해. 투자한 거에 대한 회수 기간 때까지 유지되느냐 그리고 밸류가 그렇죠. 업돼 있느냐만 본다는 거죠. 그렇죠. 사실. 네. 예. 그래서 뭐 약간 투기적인 성향은 있지만 크립토 쪽으로 많이 넘어오고 있고 네. 벤처 캐피탈 펀드 같은 경우는 투자 이후에 할 게 신경 쓸 게 너무 너무 많아. 많아요. 뭐 맨날 그쵸. 뭐 이사회 참가하고 네. 네. 뭐 사업이 어떻게 되고 뭐 그런 게 있는데 여기는 ICO에 모든 관심이 가 있다. 네. ICO에 관심이 가 있다. 네. 예, 하여튼 그런 여기까지 겁니다. 간단하게 크립토 네. 펀드의 어떤 내용. 현재와 미래 네. 한번 전망을 한번 해봤습니다. 네. 예, 고맙습니다.